자, 4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4과목이 제일 우리 일반적인 기계과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가장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과목인데 이 과목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 나가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뜬금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좀 중요한 키워드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서 기출문제 특히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하시면 충분히 다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61번. 주어진 양 끝점만 통과하고, 자, 주어진 양 끝점만 통과하고, 중간의 점은 조정점의 영향에 따라 근사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 자, 여기서 이제 베지어 곡선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베지어 곡선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지어 곡선에 대해서 지금은 이 정도로 나왔지만 조금씩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배지어 곡선에 대해서 나오는 그 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지어 곡선 잘 보셨다가 나중에 기억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건 어쨌든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양 끝점만 통과하고 중간의 점은 조정점의 영향에 따라 근사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 말을 기억을 해두시면 또 추가가 되고 내용이 조금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요. 그래서 꼭 배지어 곡선에 대해서 한번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CAD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CAD 용어 중에 자, 펜이 있고 줌, 클리핑, 토글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 자, 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줌하고 스케일 이 두 가지가 제일 구분해서 잘 나옵니다. 자, 줌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 이미지를 실제 사이즈를 포함하여 확대 또는 축소. 그러니까 실제 사이즈를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 줌 땡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줌인, 줌아웃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줌을 하면은 실제 사이즈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이즈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물체를 잘 안 보여서 화면이 이렇게 이게 이제 화면이라 치면 얘를 그냥 화면에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줌은. 근데 얘 사이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도형에 내가 그려놓은 모양의 사이즈 자체를 변하게 하려는 명령이 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그래서 스케일은 얘를 실제로 이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 또는 얘를 이렇게 작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게 스케일이고 줌은 이게 아니고 그죠? 화면에 보이는 것만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D 용어 중에 줌이란 거는 실제 사이즈를 왔다 갔다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63번. 자, 요거는 이제 좀 우리 상식적인 내용으로라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최소의 입출력 단위입니다. 최소의 입출력 단위. 그래서 물리적으로 읽기를 할 수 있는 레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답은 비트죠. 이 비트가 가장 작은 정보 기억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가 모여서 니블이 모여서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일, 그래서 그 파일을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DB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걸로 우리가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제일 큰 거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사이에도 앞으로 조금씩 나오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4번 CAD에서 사용되는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입력은 우리 뭐 마우스로 입력한다, 키보드로 입력한다 라고 할 때 그 입력 장치 있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래서 마우스, 트랙볼,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 라이트 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면은 입력 장치가 아니고 컴퓨터에서 또는 어떤 CAD 시스템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 장면을 출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출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이 PDP란 말도 한때 TV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한번 문제 던져 놨으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 놨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예,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한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출력 장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65번. 자, 행가열이 각각 m행과 n열을 가진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m 곱하기 m by n형 행렬이라고 한다. 근데 3 by 2랑 2 by 3를 서로 곱했을 때 그 결과의 행렬에서 행의 개수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공식 아닌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3위 행렬과 2, 3 행렬을 이제 곱으로 예를 들어 놨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을 이렇게 하면 이 앞에 것들이 그대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3개, 3개죠. 행도 3개, 열도 3개.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 죄송합니다. 예, 행렬의 계산 방식은 이거죠.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 그죠? 다음에 요놈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 플러스 요놈 곱하기 요놈 그리고 요놈 곱하기 요놈 플러스 요놈 곱하기 요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예, 이렇게 곱해진 행렬이 예,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행렬 계산하는 걸 혹시 모르겠으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요. 예. 자, 66번 보실게요. CAD 소프트웨어에서 명령어를 아이콘으로 만들어 아이템별로 묶어 명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우리 이제 CAD 같은 거나 아니면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위에 쭉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있는 거 있죠, 메뉴. 예, 그쪽은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툴바라고 하고요. 그래서 툴바는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직접 기동할 수 있게 버튼을 만들어 나란히 모아놓은 메뉴다. 이게 원래는 여기 홈 있고 뭐 파일, 설정 이런 거 눌러야 이렇게 쭉 드래그 다운 메뉴가 나오면서 그죠?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선택하기 힘드니까 자주 쓰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예, 그걸 이제 툴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번 컴퓨터 그래픽의 기본 요소 중 3차원 프리미티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프리미티브라는 말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티브는 그래픽을 할 때 또는 CAD 시스템에서의 기본 요소를 얘기를 하는데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은 뭐 선, 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2차원 프리미티브가 있고 3차원 프리미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은 우리 아시다시피 입체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9 관도 이제 3차원 요소죠. 관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원통도 3차원인데 이제 이 직선은 2차원이겠죠.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프리미티브란 말을 앞으로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8번 CAD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 모니터와 관련해서 리프레시란 용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가까운 것. 자, 이건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플리커랑 짝으로 나오는 리프레시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거고 우리 CRT 모니터라는 거 있습니다. 배불뚝이 모니터 있죠. 그래서 이 CRT의 화면에서 화면이 막 깜빡깜빡거리는 걸 이제 플리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플리커라는 거를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리프레시를 일으켜서 방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리커랑 리프레시는 서로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방금 나왔던 줌도 있죠. 여기 줌은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플리커 현상에 대한 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69번 공면으로 기하학적 형상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자 공면으로
곡면 구성 종류가 아닌 것은인데 여기서 쿤스 곡면, 회전 곡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곡면 구성의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자, 쿤스 곡면이란 게 앞으로 이제 따로 떼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보기, 베지어 곡면, 트위스트 곡면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답은 트위스트 곡면이에요. 트위스트 곡면이란 건 아예 뭐 곡면 형상을 정의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 베지어 곡면 여기 쭉 있죠. 베지어, 퍼거슨, 쿤스 곡면, 비스플라인, 회전 곡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곡면을 구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문제로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기 또 나왔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중요한 거니까 더 유심히 보자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4과목은. 자, 그 70번 솔리드 모델의 CSG 표현 방식. 자, 이 CSG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자, CSG. 이 CSG는 우리 기억을 하실 게 불연산이란 방법 그리고 합차적 그러니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을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CSG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CSG 표현 방식의 기본 입체 조합으로. 자, 기본 입체. 뭐, 이런 직육면체나 이런 구나 뭐 원통이나 이런 기본 입체 있죠. 그런 기본 입체들을 조합해서 저 그림이 있나요 밑에? 잠깐만요. 여기서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곧 나오면 다음 회차에 바로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기본 입체들끼리 서로 빼고 서로 합치고 이런 걸로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이 CSG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불연산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불리언 오퍼레이션, 자 불연산. 그리고 비례 표현 방식에 대비하여 전개도 작성이 쉽다. 이게 답인데, 그러니까 전개도 작성이 더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례 표현 방식이란 것도 앞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문제 나오게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 중량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중량 계산이 가능하고, 여기 특징에 보시면은 비례 방식에 비해 전개도 작성이 어렵지만 모델링 형상의 중량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자, 이런 것들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불연산 법칙을 적어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불연산 법칙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화 관련해서 그쪽에서 시퀀스 따질 때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71번 이진법 1012를 10진법으로 계산하면 자 이거 우리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10진법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진수가 아니고 이진수입니다. 이제 이진수를 10진수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릿수에 따라서 그죠? 1000자리면 2의 3승 뭐 1000자리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예. 이렇게 3번 띄어져 있을 때는 2의 3승, 2번 띄어져 있을 때는 2의 2승, 하나 띄어져 있을 때는 2의 1승. 그냥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거 곱하기 2의 3승, 이거 곱하기 2의 2승, 이거 곱하기 2의 1승, 이거 곱하기 2의 0승, 2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0진수로 나오고 거꾸로 하는 것도 문제가 곧 나오면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진수, 미진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72번. 자, 솔리드 모델. 자, 솔리드 모델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와이어 프레임, 서피스부터, 네, 서피스, 솔리드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링 방식인데 여기서는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묻고 있죠. 솔리드 모델링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어진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나 아니면 면으로 이런 면으로만 만들어진 서피스 모델링보다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겠죠. 이거 물리적 성질이 꽉 차 있으니까 가능하겠고요.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동회전 등을 통한 정확한 형상 파악이 잠깐만요. 이게 곤란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이게 꽉 차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형상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솔리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상 파악이 곤란하다는 말이 안 되고 형상 파악이 가장 용이한 겁니다. 이 간섭 체크 당연히 이제 뭐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뭐 받치냐 안 받치냐 이런 게 이제 간섭 체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 용이하다. 그 용량이 많아진다. 뭐 서피스나 와이어 프레임에 비해서는 뭐 용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와이어 프레임 서피스 솔리드는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매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3번 다음 설명의 특징을 가진 곡면. 자, 어떤 곡면인가? 자, 아까 네 가지 쭉 적어놓은 것 중에 있죠? 이렇게 네 가지들이. 자, 평면상의 곡선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에 있는 형상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장점이죠? 이 곡면의 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외계변수의 범위를 둠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외계변수의 범위를 둠으로. 자, 곡면의 좌표 변환이 필요하면 단순히 주어진 벡터만을 좌표 변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좌표 변환이 필요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좌표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곡면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좌표를 단순히 주어진 벡터만 좌표 변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퍼거슨 곡면입니다. 자, 그래서 퍼거슨 곡면은 솔직히 퍼거슨 공면은 이 내용 정도보다 더 심화해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기억을 하시면 제일 좋겠고, 이것도 이제 좀 무리가 된다 하시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개라도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 공부할 때 다시 뭐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74번에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원에 대한 식이라고 보통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닌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원입니다. 원에 대한 식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어, x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2xy 플러스 y제곱 그냥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d 4x 플러스 4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있겠죠.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b값이 0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이제 날라가죠. 그죠? 이렇게 날라가고 a와 c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2가 같이 붙어 있든 같이 날아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남고 뒤에 쭉 남겠죠. 왜 이렇게 되면 원입니다. 이 앞에 개수가 다르면은 타원이고요. 이 앞에 x랑 y 개수가 다르면 타원인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특히 a는 c인 경우에는 이 a는 c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을 정의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딱 보시고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제곱 돼 있으면 원인 경우가 거의 많고요. 그리고 원이고 이렇게 조건이 있죠.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리고 a랑 c가 같은 값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되는구나. 똑같이 나눠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75번 DXF. 자, DXF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자, 데이터 교환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교환 표준 중에서 우리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DXF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DXF 파일은 우리 그래픽 작업을 할 때 특히 또 많이 쓰입니다. 오토캐드 파일을 그래픽 작업할 때, 이럴 때 넘길 때 많이 사용되는 확장자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DXF
자, 여기 잠깐 보시면 DXF는 2D 데이터 교환용 중립 포맷이다. 그래서 헤더 섹션, 테이블 섹션, 블록 섹션, 엔티티 섹션 이거를 외우지 않으시면 아예 손을 못 대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DXF의 섹션 네 가지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76번 기하학적 모델링에서 비스플라인 곡선의 성질 중 곡선상에 있는 몇 개의 점을 알고 있답니다. 자, 곡선상에 몇 개의 점을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데 몇 개의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스플라인 곡선의 조정점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 문제 그대로고요, 설명은. 그래서 이건 역변환이에요. 역변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역변환은 비스프라인 곡선의 성질 중 곡선상에 있는 몇 개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이건 똑같죠? 그에 따른 비스플라인 곡선의 조정점을 구하는 것. 자, 비스플라인 곡선의 조정점을 구한다. 역변환이란 용어는 여러 가지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두자라고 해놨는데 뭐 여기부터는 뭐 기억을 못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비스플라인 곡선의 성질 중 곡선상에 있는 몇 개의 점을 알고 있을 때 그에 따른 비스플라인 곡선의 조정점을 구하는 것이다. 요 용어는 요 문구는 꼭 기억을 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7번은 이건 이제 원에 대한 건데 자, 이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점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이러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아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아래 제곱이 있는 게 요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의 표준형 방정식입니다. 이게 원의 표준형 방정식. 그래서 이 표준형 방정식이 원을 정의할 때 우리 좌표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솔리드 모델링에서 기본 형상의 불연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위에서 CSG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불연산과 합차적 기억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합차적인데 이게 교집합이에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뭐 다 적을 필요 없겠죠. 차집합, 교집합 이렇게 세 가지가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형상의 불연산에서 보실 거는 합집합, 차집합, 그리고 교집합인데 이제 그 곱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지금 뭐 곱집합이라는 건 아예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없었죠, 전혀. 그래서 합차적이고 이 적은 교집합을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79번 아까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 나왔는데 지금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수습강으로 이렇게 직육면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습강이 이제 뒤쪽에 것도 다 보이겠죠. 뻥 뚫렸으니까 사이사이가 그죠? 이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데이터 구조가 딴 거보다 간단하겠죠. 선과 점으로만 이루어지니까 이런 점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맞고 모델 작성이 용이하다. 모델 작성도 용이하죠. 어려울 거 없죠. 일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곡선이나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델 작성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투시도의 작성이 용이하다. 투시도도 뭐 은선이 제거는 안 되지만 작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안에가 뻥 뚫려 있는데 질량을 갖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따로 갖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80번 다음 식은 3차원 공간에서의 좌표 변환 시 x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행렬식이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잠시만요. 해설이 없죠. 다음 회차에 나오면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거는 일단 여기서 잠시만요.
x축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행렬식은 요겁니다. 자, 이렇게 요 네 가지, 요 네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x축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행렬식은 요렇다는 거를 하나 외워두시면 일단 이거 y축 중심 그리고 z축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부호만 달라집니다. 서로.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런 식이다 라고 공부를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이동하는 것도 짝으로 쌍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 x축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행렬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